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7시 뉴스입니다. 한국교통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과의 교류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교통대 총장이 남북철도 연결 착공식에 참석한 데 이어 평양철도대학과의 교류를 위한 실무 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태연 기자입니다. 얼마 전 개성 판문역에서 열린 남북 경의선 동해선 철도 연결 착공식. 박준은 한국교통대학교 총장과 학생 2명이 학계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유라시아 교통연구소 개소 등 남북 화해 기류에 발빠르게 대응한 결과였습니다. 유라시아 교통대학교 총장협의회 부회장교로 저희가 다시 한번 선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학계 대표로 이번에 개소식에 착공식에 참석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평양철도대학과의 인적, 학문적 교류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통일부를 거쳐 북한과의 실무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봄, 대학 가운데는 처음으로 평양 방문이 성사될 전망입니다. 다음 달에는 중국과 러시아 등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 학술 대회도 열립니다. 교통 관련 학자들이 대거 참여해 본격적인 유라시아 철도 시대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유라시아 철도 교통에 관한 국제 세미나를 서울에서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때 북한에서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북한과의 교류 협력, 나아가서 유라시아 교통대학교 또는 유라시아 교통철도를 위한 협력 방안들을 만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을 계기로 교통대가 추진해온 북한과의 교류가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음성군 금왕 테크노밸리 매립장에 산단 외 지역 폐기물이 반입될 것이라는 소식에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당초 약속을 파기한 밀실행정이라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음성 금왕 테크노밸리에 조성 중인 폐기물 처리 시설 부지입니다. 주민들은 지난 2016년 산단 내 폐기물만 처리한다는 조건으로 150만 세제곱미터 규모의 매립장 설치에 동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지방 환경청에 확인한 결과는 달랐습니다. 산단 외에는 없습니다. 거기 곳이. 저희 입장에서는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현행법상 사업자가 전국에 폐기물을 반입해도 막을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환경청과 함께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음성군이 이를 알고도 묵인해왔다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공청회를 할 때 자체적인 폐기물만 소화하기로 했는데 전국의 각지에 폐기물이 그것도 지정 폐기물이 오고 특정 폐기물이 온다 하니 한탄스럽게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음성군은 산단 내 폐기물로 반입 규정을 제한하지 않았다며 주민 반발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영업구역 자체가 없어요. 그 산단 폐기물만 처리하기로 했는데 지금에 와서 내복을 다 받는다 이렇게 군의 방침을 바꿨다 이렇게 주민들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는 거지. 폐기물 시설 입지를 놓고 불거진 민관 갈등은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괴산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에 대해 적합 통보를 하면서 괴산군의 대응 방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괴산군 측은 공장 건축 허가 신청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치는 통합 허가 또한 불허할 방침입니다. 의료 폐기물 업체 측은 적합 통보서를 토대로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 괴산군과의 치열한 법정 다툼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당초 오는 9월에 열릴 예정이던 청주 공예비엔날레가 10월로 연기됐습니다. 청주시 측은 주 전시 공간의 리모델링 공사로 관람객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오는 10월 8일부터 11월 17일로 개최 시기를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노동자가 주인인 회사인데 청주에 있는 우진교통이 그런 형태의 기업입니다. 벌써 14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효율성과 안전성의 조화로 새로운 경영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홍호표 기자입니다. 지난 2004년 171일간의 장기 파업. 청주의 대표 시내버스 회사 우진교통은 부실 경영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대안은 노조원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회사, 이른바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으로의 환골탈태였습니다.
지난 2005년 걱정과 기대 속에 새 출발한 우진교통. 14년의 세월은 도전과 실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윤이나 돈보다 사람을 중요시한다는 이 철학이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적용해낼 수 있고 또 그걸 입증한 거에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자주인력 기업으로서 탄생하고 나서 안전 운행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주인이 없는 회사가 아닌 직원이 주인인 회사는 강한 연대감이 경쟁력입니다. 우진교통의 사례로 7편의 논문이 나왔습니다. 효율성과 안정성의 조화로 직원들이 갖는 감동과 주인의식은 새로운 경영 사례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진교통 14년의 이야기가 한 권의 책으로 세상에 나온 이유입니다. 온 사회에 좀 널리 알려서 우리 청년들이 어디 가서 일하건 이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회사로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우진교통은 2년 전부터 안정 경영에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승객 감소 등 경영 외적인 문제로 적자 전환되면서 무엇보다 준공영제 도입이 절박해진 것입니다. 우진교통이 앞으로 엮어가는 이야기도 절망 속에 길어올린 희망이기를 기대합니다. CJB 뉴스 홍우표입니다. 60년 만에 돌아왔다는 황금 돼지해를 맞아 여기저기서 덕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벌어라, 성공해라, 황금 돼지에 낳는 아기는 축복이라며 출산까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웃을 한 번 더 돌아보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남들이 기뻐 웃을 때 이번 겨울을 어떻게 나야 하는지 걱정하는 소외된 이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연탄값이 부쩍 올라서 연탄 한 장 떼기를 꺼리는 이웃들, 주변의 도움에 손길이 절실한 사회복지시설, 둘러보면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다행히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가 마련한 사랑의 온도탑 온도가 90도를 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열흘 남은 모금 기간 동안 10도를 올려 100도를 넘기는 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올해 모금 목표액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66억 8,900만 원으로 동결했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목표액을 올렸는데요. 이번에 동결하면서 지난해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이웃들은 더 많이 늘어났는데 도움의 손길은 적어진 겁니다. 구호단체인 적십자사도 모금을 하고 있는데요. 어려움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김경배 회장과 직원들이 고군분투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모금 활동에 나서는데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지난 연말 구세군의 자선 냄비도 거리 모금에서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웃돕기 모금이 집중되는 연말 연시가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연중 기부 문화가 더욱 침체되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 1억 원 이상을 기부한 고액 기부자 클럽을 아너소사이어티라고 하는데요. 충북 최초의 부부 아너소사이어티 이민성, 김순자 부부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기부 바이러스가 퍼지니까 기부하지 않으면 왠지 허전하고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합니다. 이민성 부부 역시 한때 어려움 속에 헤맨 적도 있었지만 주변의 도움으로 오뚜기처럼 일어났다면서 그때 받은 걸 되돌려주는 것뿐이라고 겸손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받는 즐거움보다 주는 기쁨을 생활해야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족 또는 회사의 이름으로 기부 대열에 동참하는 건 어떠실까요? 데스크 논평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허영옥 충주시 의회 의장 자녀가 피감기관인 중원문화재단 계약직으로 취직했다 논란이 일자 돌연 사퇴했습니다. 재단 측은 블라인드 전형으로 공정하게 채용 절차가 진행됐다며 외압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허 의장은 정당하게 응시에 합격했는데 부모 때문에 합격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와 자녀가 스스로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오는 28일 충주 평생학습관에서 학부모와 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주시 고교평준화 공청회를 엽니다. 용역을 맡은 한국지방교육연구소는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학생 배정 방법 등을 검토했으며 다음 달 24일 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또 오는 4월부터 2달간 여론조사를 통해 평준화 도입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청주시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철거 비용을 지원합니다. 빈집 철거 또는 이후 임시 주차장 조성에 동의하는 소유주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청주시립국악단 예술감독 겸 상임 지휘자로 조원행 씨가 선임됐습니다. 조 감독은 중앙대 음대와 미국 뉴욕 시립대에서 공부했으며 지난 7년간 충주시립 우르국악단을 이끌어왔습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청주에서는 명사초청 특강이 강훈태 전 광주광역시장을 모시고 오후 3시 청주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보은에서는 보은군 한국여성농업인회장 2취임식이 오전 11시 농협예식장에서 있습니다. 단양에서는 9988 행복지킴이 발대식이 오전 11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가끔 구름 많고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낮 동안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제천 영하 12도, 보은 영하 10도, 청주 영하 6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5도, 충주 4도 등 3도에서 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모레까지 바람이 약간 강한 가운데 대기가 차차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